자, 여러분들 잠깐만 제가 용어 정의 하나를 해드릴게요. 용어 정의 하나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와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등기부라는 말이 있고 등기부의 부속 서류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기 기록이라는 말이 있고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라는 말이 있어요. 됐죠? 네. 그럼 첫 번째, 이 등기부라는 것은 오늘날 등기부는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 기계 있죠? 이 에어컨 보세요. 이 컴퓨터 기계가 저렇잖아요. 저 기계가 등기부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니까 컴퓨터 그 자체가 등기부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등기부의 부속 서류가 뭐냐면 좀 전에 우리가 도면이 있다, 신탁 원부가 있다, 공동담보 목록이 있다, 매매 목록이 있다. 이런 거는 등기부의 무슨 서류? 부속 서류. 그럼 이것도 넓은 의미로는 어디에 속한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다 등기부로 보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등기 기록이라는 것은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한계라는 거는 컴퓨터는 등기부고, 그럼 컴퓨터 속에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가 있답다. 이제 그 100번지의 내용, 101번지의 내용, 요거는 등기 뭐다? 기록.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거는 전체고, 이거는 개인이지.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거를 공부할 때는 그냥 아주 쉽게 그냥 공부합니다.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토지개발 허가서 제출해야 하네요. 해. 농지취득자의점을 제출해야 하네요. 해. 각종의 허가동의 성락서 제출해야 하네요. 해. 그런 거는 전부 다 등기기록의 부속서래요. 그럼 모를 때는 이랍니다. 흔히 말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성락서 있답다. 이제 그럼 토지거래 허가서 있답다. 이제 그럼 매매를 하면은 거래 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거래 신고 필증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런 거는 전부 다 등기 기록에 무슨 서류다? 부속 서류예요. 그건 모르겠거든. 동의서, 성락서, 각종의 허가서 이런 건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등기 기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오케이? 네. 많은 내용들을 보고 작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시험에는 칠판을 봅니다. 이거를 낼 수가 없어요. 제목밖에 안 써요. 이해했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시험에는 한 번밖에 안 나오거든. 등기부의 부속 서류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할 수 뭐다? 없다. 이해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있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열람 발급받을 수 뭐다? 있다. 이거는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에 한해서 뭐만 된다? 열람. 그것만 딱 알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결서로 가볼게요. 여러분 우리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에 판결이라는 말은 세 번이 나옵니다. 세 번. 그리고 하나는 민법 제 187조에 상속 공용징수 판결. 이때 판결이 형성 판결입니다. 됐죠? 네.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등기법 제 23조에 성소한 등기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성소한 등기의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이든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마다 있다. 그럼 단독 신청에서 나오는 판결이 등기법 제23조 이행 판결이라. 그럼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해. 그럼 나중에 가면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모르는 게 65조에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모르는 게 신청할 수 있다. 그게 65조에 나와. 지금 이제 23조 성소한 등기무자 성소한 등기의 권리다. 들어는 봤다 안 봤다? 봤지. 그럼 결론은 패소한 자는 등기할 수 없다. 그럼 여기는 공유물 분할 판결 옆에다가 형성 판결이라고 쓰고 187조라고 쓰세요. 이때는 이러면 딱 공부를 합니다. 형성 판결은 따릅니다.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그러니까 형성 판결이 뜨면 꺾을자는 전부 다 O로 끝내면 돼요. 근데 시험에는 형성 판결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형성 판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시작 공유물 분할 판결. 그러면 지문에 공유물 분할 판결이 뜨면 과정은 볼 필요 없어. 꺾을자는 전부 다 할 수 시작 있다. 그럼 이거 하나만 딱 조심하면 됩니다.
소송에서는 성소한 자는 등기할 수 뭐다? 있다. 패소한 자는 할 수 없다. 원고는 등기할 수 있다. 피고는 등기할 수 없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 피고는 등기할 수 시작? 있다.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이 뜨면 과정은 볼 필요 없다니까. 그 글자는 전부 다 시작 있다.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3번도 끝만 딱 외우면 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가 얻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끝만 딱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는 10년이 경과에도 등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할 때는 기간에는 제한이 뭐다? 없다.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요. 언제든지 해도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로 오세요. 법을 공부할 당사자라 합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는 서류가 2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는 판결서를 들고 가야 되고 하나는 그 판결서가 확정됐다는 증명서도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무슨 증명서? 확정증명서. 그럼 송달증명서 하면 O다, X. 확정증명서 하면 뭐다? O. 다른 말로 예를 들면 졸업장도 들고 가야 되고 졸업증명서도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서가로 등기할 수 시작 없다. 이 가집행이라는 말을 달리 말하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는 확정된 걸 가져와야 되거든. 아직 불확정된 건 돼야 안 돼요? 안 돼. 가짜가 붙어 있으니까 아직 확정이 됐다 안 됐다? 안 돼. 그 확정이 안 됐으니까 저거 가지고는 등기할 수 뭐다? 없다. 자, 그러면 이제 하이라이트는 7번입니다.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만약에 여기에 의무자라면 제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예문입니다. 판결 주문에 등기 원인의 기록이 없으면 판결 선고일자를 쓰느냐 법률 행위일자를 쓰느냐 이 말이거든. 자, 한 장을 넘겨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렇게 공부합니다. 일단 밑에 거는 없다고 치세요. 밑에 거는 없다고 치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다면 1월 2일 날 매매를 했거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1월 2일 날 매매일에 쓰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줘. 그러니까 을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에서 이겼어요. 이게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마다 있다. 이때 을이 소송을 걸었다면 판결서를 받았겠지. 그럼 상식적으로 판결은 3월 3일 날 판결이 확정이 됐거든. 그럼 이 판결서에 갑하고 을하고 매매한 날짜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죠. 그럼 이 날짜를 여기다가 그대로 써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문자로 말하면 판결서에 등기 원인일자가 기록되어 있다면 등기 원인은 법률행위, 원인일자는 법률행위일자. 오더와이다? 다시 저는 저기다가 1월 2일 날 매매라고 썼지만 시험에는 매매라고 나온다. 법률행위라고 나온다. 1월 2일이라고 나온다. 법률행위 일자라고 나온다. 법률행위 일자. 감 잡았어요? 네. 그런데 이게 안 나와 있더라 이 말이야. 안 나와 있으면 이 날짜를 여기다가 써라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럼 여기서 3월 3일하고 판결이 있지. 요 3월 3일은 판결 선고 일자겠지. 맞아요? 네. 그럼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확정 판결이겠지. 그러면 이렇게 문제됩니다. 판결서에 등기 원인일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등기 원인은 시작 확정 판결, 원인일자는 시작 확정 판결 선고일자.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어요. 이해했어요? 네. 그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법인 아닌 사단은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 다음에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소유의 부동산에서 대표자를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로 한다. 오덱스다?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 칠판을 다시 볼게요. 여기서 봅니다.
명의인이라는 말하고 의무자 권리자라는 말하고 신청인이라는 글자 구별을 해야 돼요. 이게 명의는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소유자입니다. 다 정리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종중이거든, 종중. 그러면 우리 학원의 빌딩을 종중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소유자가 누굽니까? 종중. 그럼 명인이 누굽니까? 종중. 맞아요? 네. 그럼 시험에는 종중이래도 되고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고 해도 되지. 맞다. 그러면 명의는 정립입니다. 종중입니다. 종중. 소유자는 종중입니다. 그럼 소유자 종중이 이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다. 했지. 매수할 수 있다. 했지. 자, 매도 매수인합니다. 그러면 의무자 권리자가 종중, 법인 아닌 뭐다? 사단이다. 자, 그런데 등기를 신청하러 오는 거는 종중이 오느냐, 종중의 대표자가 오느냐 이 소리거든. 누가 온다? 대표자. 그럼 여기는 이제 그러면은 대표자 또는 무슨 인이 된다? 관리. 이해했어요? 네, 모르겠거든. 법인하고 비법인은 이건 답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쉽게 해볼게요. 삼성전자의 소유자는 삼성전자가 소유자지. 이재용 회장이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지. 이해합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다. 그럼 매도한 사람은 삼성전자가 매도를 했어요. 근데 등기를 신청하는 거는 사람이 와야지, 사람이. 그래서 대표자가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 돼. 똑같습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 말입니다. 대표자 명의로 이러면 X다. X. 대표자를 의무자 권리자 이러면 뭐다? X. 대표자가 신청한다면 뭐다? O. 잘해야 돼요. 됐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할 때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리하는 정보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어드바이더.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해봅니다. 자, 보세요. 법인이 있고 비법인이 있어요. 자, 칠판을 잠깐 한번 확인해보고 이거 하나만 대놓고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대놓고 공부해 볼게요. 자, 위로 갑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 정관이나 규약 첨부해야 된다. 어드바이더? 염두에 잡으세요. 지금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답은 이겁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을 단체거든, 단체. 단체는 회칙이 있어야 된다. 없앤다? 그 회칙이 정관이에요, 정관. 규약이에요, 규약. 맞아요? 네.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정관이나 규약이 있어야 단체가 설립이 되는 거죠. 그럼 정관, 규약 첨부해야 된다는다. 모르겠거든. 옆에다가 반드시라고 썼어요.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사원총회 결의서는 의무자일 때 제출한다, 권리자일 때 제출한다. 의무자. 이거는 이제 아실 테고. 이게 이제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보면 여기 봅시다.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을 A와 B가 매매를 했죠. 그러면 A 명의의 부동산을 A와 B가 매매를 했으니까 A는 매도인입니까? 매수인입니까? 매도인은 의무자입니까? 권리자입니까? 의무자니까 사원총회 결의서 첨부해야 된다는다. 그럼 여기다가 썼어요. 여기다가 매도인이라고 쓰고 무슨 자? 의무자. 이래서는 A 명의의 부동산을 B에게 매도했잖아요. 기출문제라니까. 그때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다니까. 맞아요. 네. 자, 그럼 이 그림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위에 세 개는 명의인하고 의무자, 권리자, 신청인은 답이 똑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이거 모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명의인은 소유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소유자는 이재용 회장이 소유자 아닙니다. 삼성전자 법인이 소유자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그냥 대표이사, 우리말로 말하면 사장이지, 사장. 대표이사. 맞아요? 네. 그렇다. 준비됐죠? 그러면 여기서 볼 때 법인의 대표자와 비법인의 대표자가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은 이거를 냅니다. 오케이? 법인은 법인 등기부라는 게 별도로 있거든. 시험은 오른쪽을 갖고 내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결론은 법인의 대표자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지 않으면 신청서에는 성명 주소만 쓰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근데 오른쪽으로 오세요. 비법인의 대표자는 등기부에 기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청서에는 여러분들 다시 할게요.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신청서가 있고 등기부가 있지. 그러면 이거를 보고 이거를 작성을 하는 거지. 그럼 등기부에 기록되는 내용은 신청서에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다. 맞아. 그러면 신청서에 자, 법인 아닌 사단 대표자는 등기부에 기록이 올라가니까 신청서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썼죠.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부의 이름을 올릴 때 정답입니다. 신청서에 나와 있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된다. 해야 돼. 맞아요? 네. 그럼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그 다음에 자기가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니까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당연히 들고 가야지. 맞다. 그럼 이게 주소를 주면 됐죠. 그럼 아까 정관이나 기하고 오더와이다. 자, 의무자일 때 무슨 결이 있어? 총회 결이 있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기본 아니에요. 법인은 전자 신청할 수 있지만 비법인은 전자 신청할 수마다 없다. 이런 거는 기본이거든. 통과. 자, 이랍니다. 이거는 포괄성계인에 의한 등기입니다. 옆에다가 제목을 여러분들 포괄성계인에 의한 등기입니다. 포괄성계. 갑과 을 간의 매매 후 등기 전에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 을의 상속인 병은 갑과 공동으로 병명의의 소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매도인 갑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갑의 상속인이 등기를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딱 지으면은 포괄성계인에 의한 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치고 간다. 바로 넘어간다. 그럼 두 개만 딱 알면 돼요. 칠판을 보세요. 답은 갑이 있어요. 갑이 사망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반대로 을이 사망할 수도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갑이 사망했다면 갑의 상속인이 등기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 을이 사망했다면 당연히 을의 상속인이 등기를 하면 돼, 안 돼요? 돼. 어느 쪽이든 다 사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매도인을 갖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낼 때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갑이 매매 대금 받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갑이 사망을 해버린 거라. 그러면 이제 이 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치고 넘어가느냐 바로 넘어가느냐 이 말이거든. 바로 넘어가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때 바로 넘어간다는 거는 갑에게서 누구로 넘어갑니까? 을이자. 그럼 이거는 지금 등기부다 등기부이다. 그럼 이 사람이 의무자고 이 사람이 권리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부상의 의무자는 시작 비상속인. 등기부상은 그냥 갑이잖아요. 갑이 시작 비상속인. 그런데 이 등기를 신청하러 오는 거는 갑이 온다. 갑의 자식이 온다. 그러면 신청서에는 누구 이름 쓴다? 상속인의 이름을 쓴다 이 말입니다. 요 신청서에는 누구 이름을 쓴다? 상속. 그러면 같아 다르다? 다르죠. 이거 다르면 등기 안 해줍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등기해줘야 안 해줘요? 해줘. 그럼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시험에는 있잖아요. 여기서 끝냈어요. 안으로 절대 안 들어가요. 오케이? 그러니까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정합니다. 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매수인 명의로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마다 있다. 이래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하나만 딱 더 한다면 이제 이렇게 봅니다. 포괄성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신청 정보상에 기록된 등기의무자가 등기 기록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시작. 이 말을 잘 해야 됩니다. 해당한다라는 말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이 말이고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시작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각하한다란다 안 한다. 이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각하 사유 7호잖아요. 7호. 맞아요. 네, 통과.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채권자 갑이 채권자 대위권에 하여 등기를 했어요. 자, 채권자 대위 신청은 등기 필정보를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채권자 대위 신청은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대신에 등기 완료 통지는 해야 하네요. 해. 그럼 두 번째 갑니다. 갑을 병정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이래 나오죠.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채권자의 채권자도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시험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거예요. 그러나 채권자도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래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글자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갑을병정이거든. 그러면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갑을병정입니다. 집 하나 잠깐 와보세요. 보세요. 갑을병 자, 호칭정리 하겠습니다. 호칭정리. 갑은 무슨 자? 의무자. 을은 뭐다? 권리자. 을은 뭐다? 채무자. 병은 뭐다? 채권자. 무슨 자? 채무자. 무슨 자? 채권자.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 안 가져오면 병이 대신할 수 뭐다? 요게 채권자 대위 신청. 이 사람도 안 해. 그럼 이 사람이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문자로 말하면 채권자도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제가 지문을 가지고 올 때 왜 그냥 사각으로 딱 해가 채권자 대위 신청은 등기변경 이렇게 안 하고 문장을 가져왔냐면 지금부터는 전부 다 시험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 맞다. 시험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통과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갑이 것을 매도한 경우 을은 갑의 위임을 받더라도 대리인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옆에다가 자기계약 쌍방대리입니다. 그죠? 자기계약 쌍방대리.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고만 딱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자, 답을 먼저 내놓고 공부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쓰거든. 그럼 이제 마지막에 잔금을 받지. 맞죠? 그럼 잔금 딱 받으면서, 오케이? 그럼 잔금을 받을 때 은행에 같이 갑니까? 계좌로서 확인만 합니까? 계좌 확인하죠. 그럼 중개사 하시는 분이 확인됐습니까? 이래 하죠. 그럼 매도인, 매수인 둘이서 등기소로 갑니까? 매수인 혼자 갑니까? 매매를 했대. 매매를 하면은 매도인, 매수인 둘이 등기소로 갑니까? 매수인 혼자 갑니까? 매수인 혼자 가지. 집을 아직 한 번도 안 팔아봤는가 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팔아먹는 사람하고 말이 좀 과합니다. 그 매도인하고 매도인은 가슴이 아프잖아요. 매수인은 집을 샀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 계약서 속에는 당연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임장을 써준다는 게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그건 다 중개사분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을 안 쓰거든. 다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매도인은 매매할 때는 매수인한테 당연히 위임장 써준다, 안 써준다? 써줍니다. 그럼 매수인이 혼자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또 이래 말하겠지. 법무사가 가지 왜 매수인이 갑니까? 이러는데 이해합니까? 네. 이해했어요? 네. 통과. 그러니까 매수인은 매도인의 대리인이 되어서 등기할 수 있다. 이러면 돼요. 다 요즘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로 오세요. 자, 대위 신청이네요. 그죠?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만이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디다? 자, 요 글자를 1번하고 2번하고를 묶었어요. 자, 1번도 기출문제 지문이었어요. 2번도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이래 됐거든. 이 토지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건물의 소유자는 을입니다. 그럼 이 건물이 멸실이 됐다면 건물 소유자 을이 멸실 등기하면 돼요? 안 돼요? 돼. 근데 안 해.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대위 신청해 줄 수 뭐다? 있다. 그럼 문장에서 건물입니다.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만이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은 OX다. X. 땅 주인도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출문제 지문이 이렇게 낸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대지 소유자가 대위 신청해 줄 수 뭐다? 있다. 3번을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표시에 관한 등기는 표제부지.
권리에 관한 등기는 갑구, 을구지. 저하고 항상 공부를 할 때 집합 건물을 공부할 때는 표제부를 배운다. 갑구, 을구를 배운다. 표제부를 배웁니다. 갑골구는 개인 거잖아요. 그럼 개인이 가서 하면 돼야 안 돼요? 돼. 표제부는 개인 거다. 공동의 것이다. 공동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원이 가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대표다 혼자 가서 해도 돼. 자, 예를 들면 아주 쉽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자, 여기에 단독주택입니다. 그럼 단독주택은 비구분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소유자가 건축 허가, 정축 허가 받아서 5층 올릴 수 있다, 없다, 있지. 올려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분양할 수마다 있다. 그럼 이거는 구분 건물로 바뀌는 거예요. 맞다. 맞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201호를 분양을 받았다면 201호에 대한 소유권 도로넘기를 해야 되거든. 할 때 정리합니다. 비구분 건물에서 무슨 건물이 됐습니까? 구분이니까 이 동에 대한, 1동에 대한 표제부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이게 1701호에 대한 전유 부분이죠. 표제부, 갑구, 을구,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그러면 요 소유권 벌어넣기 하는 사람이, 요 벌어넣기 하는 사람이 이 1동 표제부 등기도 같이 신청한다, 따로 신청한다, 같이. 그게 무슨 신청? 동시. 그러면 201호가 소유권 벌어넘기 하면서 1동의 표제부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그럼 다음 사람들은 이거 같이 쓴다, 따로 쓴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신청했다? 대위 신청이거든. 맞아. 그러니까 결론은 시험에 낼 때는 답으로 만드는 문구가 있고 답으로 안 만드는 문구가 있거든. 이는 답으로는 잘 안 만들더라고. 만약에 답으로 만든다면 이 글자 고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표시에 관한 등기를 대비 신청한다면 시작. 권리에 관한 등기를 대비 신청한다면 X. 그러니까 항상 모르겠거든. 집합 건물은 표제부를 배운다. 갑골구를 배운다. 표제. 요걸 딱 해야 돼요.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그냥 대리권의 변경이 있을 때 대비 신청할 수 시작 있다. 그럼 여기서 대지권의 변경 옆에다가 지상권, 소유권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대지 사용권이 지상권이었어. 그럼 대지 사용권이 지상권이었다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지. 그럼 아파트 값이 안 올라가지. 맞아요? 그러면 아파트 주민이 1억 시내가 땅을 사버릴 수도 있지. 그럼 대지 사용권이 무슨 권으로 바뀌었다? 소유권. 그럼 변경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항상 집합 건물이 땅 나오면 전원이 간다, 1인이 간다, 1인. 모르면 또 이래 하세요. 표제부는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표제부는 이해관계는 없어요. 왜 얼마든지 대비 신청해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자, 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것만 외우면 되죠. 간이는 1인이 한다. 오더와이더. 그러면 정정이라고 썼어요. 정정은 1인이 한다. 전원이 한다. 전원. 간이는 1인. 정정은 전원. 그 다음에 요것도 옛날에 기출문제 일어났죠. 그죠? 여러분들 그냥 상식으로 푸세요. 장부를 수정했다면 빨간 줄을 딱 긋고 도장 찍어야 된다, 안 찍는다? 그때 서명하고 날인이냐, 서명 또는 날인이냐. 시작. 서명 또는 날인. 그러니까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한 개만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여기 하고 일하면 둘 다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자, 전자신청입니다. 대리권을 수여한 등기 권리자도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전자신청할 수 있다. 어덱스다 X. 그럼 요거는 대리권을 수여했죠. 그죠? 그럼 대리인만 사용자 등록을 하면 돼, 안 돼요? 돼. 본인은 할 필요가 시작. 없다.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몇 년이다? 3년. 여러분들 우리가 임기가 나오면 지적법에 옆에다가 모르겠거든. 지적법 이렇게 쓰고 지적위원회 임기는 3년이다. 어덱스다? 괜찮습니다. 그거는 2년이지. 괜찮아. 미안합니다. 등기법 공부하다가 지적법 질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임기 연도가 나오는 거는 두 개가 있어.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장부의 보존기간 물론 그것도 연도가 있지만
답입니다.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지적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2년.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그럼 이제 제 손을 보세요. 전자신청을 할 때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X다. 자, 여기서 글자를 봅니다. 이거는 사용자 등록이고 이거는 전자신청의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러면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인감은 필요가 없다. 다시 있다. 전자신청할 때는 인감의 필요가 없다. 이해합니까? 자, 잠깐만 요리를 한번 확인해 보고 갈게요. 요 표시가 바뀌었는데 눈으로 들어봤어요? 이 등기소 표시인데, 등기소 표시. 제가 요즘에 있잖아요. 틈틈이 이걸 다 수정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좀 예쁘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내년에 이 자리에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좀 아쉬워요. 여러분들 후배들한테는 꼭 이거 보라고 그러세요. 지금 수정하고 있어요. 답은 이겁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는데 우리가 갑하고 을하고를 당사자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당사자가 전자신청하면 당사자만 사용자 등록을 하면 돼. 그런데 대리인에게 등기사무를 맡겼다면 당사자는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요. 등기를 신청하는 대리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두 번째, 사용자 등록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한다. 그럼 그럴 리는 없지만 앞에 관할자가 들어가면 틀립니다. 관할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 이러면 틀립니다. 자,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등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국민은행 아무 지점에 가서도 돼야 안 돼요? 돼. 그래서 등기소에 직접 출석은 관할 등기소에 직접 출석은 X.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본인 여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감과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돼. 됐죠?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인감이 필요하지만 전자신청할 때는 인감은 필요가 없다. 그래 딱 정리해두면 됩니다. 통과. 자,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할 수 시작 없다.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는 전자신청의 대리인이 될 수 시작 없다. 저런 건 너무 쉬운 거니까. 자, 이제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의 지료는 X다. X. 성역지입니다. 목적, 범위, 요역지. 맞죠? 네. 우리가 성역지에는 요역지를 표시하고 요역지에는 성역지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요 3번을 봅니다. 목적인 범위는 Y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전세에서는 목적인 범위, 목적과 범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뭐고 X, 이거는 뭐고 O, 이거는 뭐다 X. 그러니까 전세는 목적이 필요적 기재 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목적이는. 그런데 여기서 보죠. 목적인 범위는 목적을 말합니까? 범위를 말합니까?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기출문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면 목적과이라면 두 개 다잖아요. 그러면 O, X. 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임차권은 뭐 존속기간은 X라는 건데 있고 변제기는 건전한권의 필요적 기록상이다 아니다? 아니. 그럼 여기서는 꼭 기억할 때 이거를 기억해야 되죠. 변제기가 있고 이자가 있거든. 그럴 때 저당이 있고 건저당이 있다. 자, 답입니다. 저당권에서는 변제기와 이자는 임의적 기재지. 건저당에서는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임의적 기재가 아니고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그래, 그렇게 정리해두면 됩니다. 자, 1이라 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딱 정리를 할 때, 여기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해요. 출제를 하는데, 작년도에는 어디서 나왔냐? 여기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환매특약에서 출제를 했거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었어요. 다음 보기에서 환매특약 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적 기록상으로만 묶은 것은 이래 놨는 거라. 여기서 환매대금, 환매비용 이는 공부를 안 해도 답이 나오죠. 제가 딱 구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개만 딱 갖고 간다고 그랬죠. 하나는 시간, 하나는 돈. 자, 오케이? 네, 그럼 시간은 예외 없습니다.
시간은 임의적 기재이거나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시간은 필요적이라는 건 한 개도 없다 이 말입니다. 시간은. 오케이? 네. 그런데 돈이 들어가는 거는 필요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필요적인데 아닌 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거든. 지상권과 지역권의 지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잖아요. 저당권의 이자, 임차권의 보장금 이 세 개는 민법에서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지.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민법. 오케이, 네. 자, 그러니까 지료, 이자, 보증금은 필요적 기대다, 임의적 기대다, 임의적 기대. 그럼 요 세 개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외우지 않더라도 매매 대금 돈이잖아요. 매매 비용 돈이잖아요. 그럼 돈은 필요적 기대라니까. 그럼 이거는 작년도 기출문제 답이고 그 앞에 답은 이거를 갖고 냈어. 이 밑에 걸 보세요. 자,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매각, 대금, 도이다, 돈 아니다, 도. 변제받은 금액, 도이다, 돈 아니다, 돈이다, 돈 아니다, 도.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냈냐? 지금 바로 뒤에 나올 거예요. 공동저당의 대비등기를 신청할 때 매각, 대금은 기록하지만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은 기록하지 않는다. 일어나는 거라. OX다. X. 금액이 들어갔으니까 필요적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면은 이런 게 있죠.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저당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이런 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이런 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럴 필요가 없죠. 양도액, 채권의 평가액, 변제받은 금액, 돈이잖아요. 돈. 그렇게 해결해라고 그랬지. 맞아요. 네. 우와,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소유권의 일부라는 것은 지분입니다. 그럼 지분을 매매할 때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 부동산을 저당할 때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요 7번 위에다가 신탁 등기라고 해두면 됩니다. 아까 전에 공매 처분. 자, 아까 이런 말이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야 한다. 그럼 아까 전에 공매 처분을 한 경우 권리 이전의 등기와 각종의 말소 등기를 일괄 촉탁한다. 그렇죠. 일괄 이렇게 놓는 거라. 그 다음에 자 보세요. 토지 대장 정보는 신청 정보에 해당한다,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읽어봐요. 무슨 정보? 신청 정보. 이거 한번 읽어봐요. 무슨 정보? 그러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신청 정보다, 첨부 정보다? 자,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자, 정리해서 오늘 용어 정의를 몇 가지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더 신청 정보, 첨부 정보. 그럼 답은 신청 정보는 우리말로 말하면 신청서라. 그럼 첨부 정보는 우리말로 말하면 첨부 서류예요. 첨부 서류. 그러니까 신청서 제외한 나머지 서류, 신청서에 플러스 시키는 거, 이 플러스 시킨다는 게 첨부 시킨다는 말이거든. 그게 전부 다 신청서를 제외한 건 전부 다 첨부 정보예요. 알았어요? 그럼 신청서를 제외한 게 전부 다 첨부 정보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리 와보세요. 이게 소유권 이전 게 신청서 앞면이거든. 그러면 앞면인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신청 정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뒷면이거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전부 다 신청 정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첨부 정보는 여러분들 이리 와보세요. 첨부 정보 보세요. 갑하고라고 매매를 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거든. 그럼 신청하면은 신청서를 제출한 게 이게 신청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등기관에 신청서 심사를 합니다. 하면은 제일 위에 보니까 사고 팔고라는 부동산이 나오지. 그럼 등기소 등기관은 등기소 책상에 앉아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에 목조기와 단층주택이 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부동산 표시는 신청 정보고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대상은 첨부 정보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럼 여기로서요. 거래 신고했겠죠? 거래 신고했겠죠? 그럼 거래 신고 필증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거래 신고 필증 첨부해야 된다는다? 해야지. 맞아요? 네. 그럼 여기에 뭐 했다고 나왔다? 매매. 그럼 매매 계약서 첨부해야 된다는다? 해야 돼. 해야죠. 그럼 이제 여기서 오면은, 자, 요거 이제 공부해 볼게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썼다 안 썼다? 썼다. 그럼 여기 썼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할게요. 자,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다시 합니다. 신청서라는 말하고 등기부라는 말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신청서에 매도인의 인적사항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지. 이거 써놨네, 신청서에. 맞아요? 네. 그러면 신청서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요. 이거 이해됩니까? 근데 이제 신청서입니다. 이제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등기부에 매도인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매도인은 의무자니까 안 올라가지. 매수인이 올라가지. 지금 눈물 날라고 그럽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의무자는 등기부에 이름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서에는 기록을 하지만 등기부에는 이름이 안 올라가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정면은 정보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그럼 이제 밑에 오세요. 밑에 권리자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그러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요. 그러면 주소를 정면은 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정면은 정보 첨부한다, 안 한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럼 조금 있다가 의무자는 주소를 정면은 정보는 첨부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정면은 정보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모를 때는 이래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무조건 권리자만 세마하면 돼요. 권리자일 때 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데 주소를 정면은 정보는 세금이라고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주소를 정면은 정보를 왜 제출하는데, 주소를 알기 위해서 왜 알아야 되는데, 등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세 자료를 보내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매도인은 양도세, 매수인은 취득세, 세금은 둘 다 낸다, 안 낸다? 그럼 주소를 정면한 정보는 둘 다 제출하는 거라. 주민등록번호를 정면한 정보는 매도인은 X, 매수인은 O 이래 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그러면 좀 전에 이래 와보세요. 토지대장은 신청정보입니까? 첨부정보입니까? 첨부정보. 주소를 정면한 정보는 신청정보입니까? 첨부정보입니까? 첨부정보. 자, 그럼 이거 맞추면 이제 합격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장을 첨부한다. 어디서?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거 무슨 권이죠? 정상으로 읽으세요. 시작. 소유권 이전. 그럼 이리 오니까 뭐 있다? 대장.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대장을 첨부한다. 이래 놓는 거지. 맞다. 맞아.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갑니다. 등기필정보 분실입니다. 분실했을 때 재교부를 받을 수는 시작 없다. 유정은 위에다가 썼어요. 단독이다, 공동이다? 그럼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는다? 한다. 소유권 보도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제공한다는다? 안 한다. 안 한다는다. 그 다음에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해야 하네요? 해. 권리자는 해야 하네요? 안 해. 그럼 딱 가볍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이제는 문제는 이거 하나만 딱 알면 되는데 조금 부담스러운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위에 세 개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 두 개를 걱정을 합니다. 자, 일단 정리해 볼게요. 등기필정보가 분실을 했을 때는 재교부를 받을 수 없다는 거는 됐죠? 그럼 해결 방법은 몇 개? 세 개 중에 한 개를 하면 됩니다. 세 개를 한 개를 할 때 이때는 밑에 거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가장 쉽게 등기필정보가 분실이 됐다면 직접 등기소에 가서 본인 여부 확인만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돼. 자, 이때 등기소로 갈 때 빈손으로 가야 된다? 신분증 들고 가야 된다? 신분증. 또 뭐 들고 가야 된다? 인감증명을 들고 가야 됩니다. 아니, 공부하기 쉽잖아요. 본인 여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인감과 신분증을 들고 가야지. 맞아요? 돼. 이거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게 이제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거는 무슨 완료 통지까지 한다? 등기 완료 통지서. 자, 이거 맞추면 오늘 초탕입니다.
등기 완료 통지서를 하는 거는 몇 개? 5개입니다. 5개. 성소한 등기 의무자, 채권자, 대위신청, 직권, 보존등기, 관공서 하나가 이거다 이 말. 그러니까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소한 등기 의무자, 채권자, 대위신청, 직권, 보존등기는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그럼 이건 됐거든. 관공서는 공부할 필요가 없거든. 관공서는 등기필정보 작성한다 안 한다? 그 대신 끝났다는 건 알려는 준다. 여기까지는 됐죠? 관공서에도 등기완료 통지를 해야 하나요? 해! 하나 남아있는 게 이거다 이거. 하나 남아있는 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 그럼 을의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지. 하고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 필정보를 받았어. 가지고 있어요. 자, 전세기간 끝났어. 끝났다면 이거 말소시켜야 되거든. 말소할 때 을은 무슨 자? 의무자. 의무자니까 등기필정보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거 해야 되는데 분실하고 없다. 그러면 을은 등기소에 직접 가서 본인 여부 확인만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등기소에서 본인 확인하고 이거 말소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을한테 말소했다는 것까지도 알려준다. 이게 등기완료 통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거 맞춰야 돼요.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 다시.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전세권자는 등기 의무자다. 어드와이더? 그러면 전세권자는 등기 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전세권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은, 자, 들어갑니다. 등기 필정보와 인감의 차이가 뭐냐, 이러면, 등기 필정보는 등기 의무자가 제출한다. 어드와이더? 모든 의무자는 다 해야 돼. 자, 두 번째, 인감증명서는 등기 의무자가 제출한다. X다? X다. 그 앞에 소유자가 붙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인감증명서는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였을 때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칠판을 보세요. 자,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소유자가 누구다? 가. 맞아요? 의무자가 누구다? 가. 그럼 가만히 인감 첨부해야 된다. 해. 자, 전세권 말소를 합니다. 소유자는 누구다? 가. 말소의 의무자는 누구다? 을. 그럼 을은 의무자는 맞지만 소유자이다 아니다? 그럼 을은 인감은 제출하지 않아. 이해했어요? 네.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농지취득자 증명서입니다. 자, 정려 받았죠? 제출해야 된다. 해야. 그러면 정려하고 상속은 틀립니다. 상속은 안 하지만 정려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이죠. 제공한다, 안 한다? 여러분들 잠깐만 해볼게요. 공유물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안 돼 있다? 그걸 돼 있는 걸 분할하는 거는 특이와 관계가 없다. 그럼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안 하죠. 그럼 신탁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신탁도 소유권 이전이고 계약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가 토지거래 해제됐어. 다시 지정이 됐어. 허가서 첨부한다, 안 한다? 여러분들 요거 이해했다, 못 했다? 괜찮아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체결할 때가 있고 등기 신청할 때가 있거든. 이제 허가서입니다. 허가서. 계약을 체결할 때 허가구역이었어. 잠깐만, 계약을 체결할 때는 1월 2일입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2월 1일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허가구역이었어. 등기를 신청할 때도 허가구역이었어. 그럼 당연히 허가서 첨부해야지. 근데 이거는 아니었어. 여기는 됐어.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이거는 맞았어. 이거는 안 했어. 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럼 결론은 둘 다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를 신청할 때 모두 허가구역이었을 때 허가서를 첨부하는. 그럼 한 번 해제됐죠. 그럼 다시 됐죠. 한 번 해제됐다 이러면 X가 한 번 됐죠. 그럼 무조건 한다, 안 한다? 안 한. 전부 다 O여야 합니다. 됐다, 안 됐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다. OX다? 여러분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법인은 아직 하지 마세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를 하지.
지금 프린트에 있을 건데 아마 한 장 넘겨보세요. 번호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국내 영업소나 사무소에 이야기하는 외국 법인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한다면 OX다. X. 시장군수 부총장. 자, 이거는 프린트에 되어 있어요.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원리만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요것만 하고 싶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여러분들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데는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연인, 법인, 비법인. 그러면 자연인은 또 세 명으로 나눌 수 있어. 그 중에 답은 이겁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말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항상 성명, 주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주소가 동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는 세상에서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특정하는 것은 항상 주민등록번호예요.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때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되는데 이 주민등록번호는 한국 사람만 있는 거지. 나머지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이 등기명인이 되었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주민등록번호에 대신할 수 있는 번호를 줘. 그걸 우리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여하는 기관이 5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이는 뭐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를 하고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관을 등기소 등기관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외워야 됩니다. 여기는 2개입니다. 여기는 지금 2개입니다. 비법인과 사무소 설치 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 이렇게가 2개가 나와 있어요. 됐어요? 네. 자,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